세계 120조. 역학 시스템. 이 역학 시스템에 이 역자가 힘역자거든. 힘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 힘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 시스템이란 걸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스템. 한자로 이야기하면 개, 이렇게 될 거거든. 얘들 나중에 뭐 생태계, 이런 것도. 지구계, 들어봤다, 그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을 때 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대.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전체적인 걸 개라고 할 건데, 그러면 힘 때문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질서가 유지가 된다. 이게 역학 시스템. 됐나? 그럼 혹시 힘의 종류 아는 거 있습니까? 힘의 종류. 어떤 거 있어? 너희가 아는 힘. 제일 먼저, 중력. 그래, 책에 보니까 중력. 그 다음에 혹시 용수철이 늘어났다가 되돌아가려는 한성력. 그 다음에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 힘은 전기력. 전기를 띠면 전기력. 자석 사이의 자기력. 맞나? 그러면 선생님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바닥과의 마찰력 때문에.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았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 부력 등등등 여러 가지 힘이 있다는 거지. 이러겠나? 그러면 일단 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었고, 그럼 선생님 도대체 힘의 정의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의 정의란 것은 물체의 힘 주면 분필 뚝 부러질걸,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던져서 날아가도록 할 거. 그치? 오는 축구공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변화시키는 요인이 요게 바로 힘이라는 거다. 그치? 근데 힘은 정의는 이런데 기호로는 뭐로 쓸까? 기호로. F. 그렇지. 근데 원래는 좀 삐딱하게 이렇게 쓰는 게 F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대문자 F라 생각하면 된다. 됐지? 단위는 어땠을까? 단위, 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 뉴턴. 에너지가 줄. 뉴턴. 기억나나? 뭐라고 쓸까? 대문자 N. 이라고 쓰고 읽기는 반드시 뉴턴이라고 읽어줘야 한다. 됐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힘 얼마야? 20N 이러면 안 된다. 20뉴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거기 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힘은 우리한테 정의가 있고 기호가 있고 단위가 있었다. 됐지? 그럼 이 힘 때문에 우린 지금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 변화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랬나? 그럼 여기서 용어 하나만 알면 이런 힘이 있단 말이야. 알짜 힘. 알짜 힘.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에 한 개의 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 그래도 마치 하나의 힘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하나의 힘이 작용한 것처럼 물체가 움직이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전체, 어떤 의미로는 합력의 개념이다. 합력. 작용하는 힘을 다 합해봐라. 그리고 이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치?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자, 혹시 기호랑 단위를 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한 번만 확인. 힘이라고 하는 건 뭐로 쓴다? F라고 쓰고 단위는 뉴턴이라고 하자. 혹시 질량은 어땠을까? 질량 뭐로 쓴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소문자 M이라 쓰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대문자 M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단위는 반드시 뭘 써야 돼? 공식에 들어간 건 킬로그램으로 써야 돼. 그치? 질량. 그럼 거리는 S. 단위로는 M 썼지만 얘는 뭐라고? 미터라고 읽어줘야 돼. 그럼 이거 두 개 헷갈리는데요. 아니,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공식에 이용되는 게 기호였다. 그리고 그 값을 알려준 건 뭐? 단위. 이렇게 될 거니까 똑같이 M이라고 해서 여기 헷갈리는 건 아니고 원래 활자처럼 요거는 약간 기울어야 되고 다 기울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쓴다. 이랬지? yes. 그러면 속력은 어때? 속력 velocity V. 그렇지. 단위는 미터 per sec. 미터 per sec. 이렇게. 됐지? 다시 뭐라고? 미터 per sec. 1초당. 영어로 뭐뭐당, 뭐뭐 per 있었지, 그지? 뭐뭐당.
요 의미가 있단 말이야. 속력. 그 다음에 혹시 이거 기억나? 가속도. A. acceleration. 어른들이 가속도, 엑셀레이터 밟았다라고 할 때. acceleration. 가속도 A.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될 거다. 뒤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중력 가속도, 내가 알기로 중력 가속도. 알겠나? 뭐지? 중력 가속도 값은 그러면 지구에서 9.8.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비티, 잘했어. 그래비티 됐기 때문에 G는 9.8.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됐던 거. 그렇지. 이렇게 있었었고, 그러면 힘, 질량, 거리, 속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얘들이 있는 거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모처럼 하나 이야기할게. 세모처럼 된 걸 뭐라고 읽을 거냐면, 델타. 다른 교로 델타, 이렇게 읽을 거거든. 과학 시간에 되게 잘 나오는 건데, 변화량. 뭐가 변했대라고 하면, 그 세모처럼 된 건데, 사실은 여기 조금 더 굵고, 약간 삐딱한 게 있는데, 그까지 생각을 안 해도, 적당히 세모로 쓰면, 뭐 다른 것도 다 그러면 다 삐딱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델타 변화량이다. 변화량은 항상 너 성적 어떻게 변했어? 라고 하면 나중 것 빼기 처음 해야 되지.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93점 맞다가 98점 맞았다. 변화량은 나중 것 빼기 처음 해야지. 5점 올랐네 라고 될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변화량은 나중의 값 빼기 처음의 값 이렇게. 됐지? 요거는 계속 쓰일 거다. 세 번째. 그래도 혹시나 선생님이 공식을 한 번만 하고 갈게. 자, 혹시 너희들 아는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 맞지? 이거 기억나? 가속도. 우리 중3 때 중력 가속도 할 때. 뭐당 무슨 변화량?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속력과 속도를 가르쳐 준 적이 제대로 없거든. 근데 속력과 속도가 달라. 어떻게? 시간분의 변위. 지금 저는 시간은 알겠는데 거리와 변위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줄게. 만약에 여기에서 출발을 해. 지금 갔다가 얼마를 갔냐면 50m를 신나게 어느 쪽으로 갔을까? 동쪽으로 갔겠지. 맞지? 아, 맞다. 두고 온 거 있네. 되돌아갔단 말이야? 20m를. 됐지? 그럼 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일까? 내가 발로 직접 걸어가서 돌아서 또 걸어갔지.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뭐냐? 실제로 내가 발로 또박또박 밟고 갔는 그 거리 합인 거야. 실제로 이동한 거리 합. 그럼 그게 얼마일까? 50 갔다가 20을 되돌았지. 몇 미터? 70m. 그렇지, 70m. 그런데 얘는 처음 들어볼 수도 있다. 민찬아, 혹시 변위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거 하고 나중 거하고. 근데 쌤 이렇게 물어볼까? 그럼 변위 크기는? 그 두 개 똑같은 걸까? 쌤 설명을 해줄게. 변위. 무슨 변화? 위치가 변했어. 위치 변화. 이랬지. 그럼 위치 변화는, 처음이 있었고, 나중에 있었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나중까지 첫 점, 끝점 찍고 쭉 요만큼이야지. 그래서 실제로 갖는 거하고 좀 달라. 처음하고 끝까지 직선, 거리와 엔드, 방향 요렇게가 변위인 거야. 괜찮아. 그럼 우리가 뭘 기억 못했다? 방향을 기억을 했어야 됐다. 생각은 잘했는데. 됐지? 그러면 변위가 얼마? 변위는 동쪽으로 30m.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과학 시간에 잘 얘기를 안 해. 왜냐? 변위 동쪽으로 30 하면 애들 다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변위 크기만 묻는 거야. 그래야지 방향 네가 아는 애들은 다 생각을 해.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러면 변위의 크기는 30m인데 변위를 모르면
30m고 동쪽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정확히 이해됐지? 그럼 지금 가속도는 뭐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아직 놔두고 변위와 거리가 있었지. 맞지? 그러면 거리와 쌤은 어떻게 배웠냐면 거리와 변위가 다르긴 한데 거리, 시간당 거리 하면 시간당 속력. 난 리을로 배웠어. 리을로. 됐나? 됐어. 그럼 변위는 뭐? 속도. 그러면 여기서 쌤이 새로운 게 있어. 뭐요? 벡터량. 그래, 벡터량은 아직 안 익숙한 애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 그러면 물리 시간에는 힘도 그런데 방향과 크기를 가져.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어. 힘, 예를 들어서 쌤이 이 분필 지우개를 왼쪽으로 닦느냐 오른쪽으로 다른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힘은 F로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표현은 화살표로 해. 점 꼭 찍고. 그래서 힘 세게 주면 이 길이를 길게. 그리고 이 끝이 방향. 그래서 힘은 똑같이 벡터량이야. 벡터량 크기도 이야기하고 방향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거리는 벡터가 아니고 지금 벡터 아니면 뭐예요? 스칼라. 양만 이야기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그냥 하는 거지. 스칼라라고 하는 건 양만 이야기하겠다. 스칼라, 이거는 양만. 그리고 여기는 벡터. 얘는 크기와 방향까지 양하고 방향하고 다 있는 거다. 그러면 거리, 변이 있었을 때 거리를 표현하면 속력, 변이를 표현하면 속도 이렇게 된 거지. 됐죠? 그러면 변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속도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 아직 요 얘기는 안 할게, 쌤이. 알겠지? 속도의 부호는 얘기를 안 할게. 그러면 가속도는 요 가짜가 한자로 요렇게 되는 가짜거든. 이 의미가 플러스 뭐 한다고? 더한다. 그러면 속도를 더해준다. 말은 더해준다는데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우. 가속도 acceleration A 한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뭐가 작용해야지? F는 ma. 언제 들어봤는데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아마 어릴 때 책에서 한 번쯤 보내드릴 수 있을 거야. 뉴턴 운동 제2법칙, 힘과 가속도 법칙. 힘을 가하면 물체는 빠르기가 방향이 변할 수가 있다.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할 수가 있다. 이해되겠나? 그럼 그 가속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얘가 속도가 더해지거나 빼진 경우지. 그러면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V. 응용하면 어떻게 되게? 델타가 뭐였지? 변화량. T는 시간. 그치? 우린 지금 시간, 거리, 속력 이런 걸 얘기할 거니까. 델타 T, 그럼 소요된 시간 분의 무슨 변화?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속력이 아니고 속도가 되는 거야. 얘가 가속도였다. 됐나? 그러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그게 가속도였고, 그러면 지구 중력 때문에 작용하더라. 중력, 가속도 이렇게 이해된다. 됐어? 잠깐, 여기까지는 적당히 이해가 되겠나? 한 번만 필기해보고. 자, 4번. 힘과 물체 운동이 있어.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치자. 그리고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치자.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좀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 물체가 지구상에 있었다면 지구가 당기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훅 꺼지진 않거든. 쌤 봐봐, 지금. 지구가 쌤 당기고 있을 거거든. 근데 꺼지지는 않잖아. 그럼 이유가 뭐냐? 그래, 다행이야. 바닥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바닥이 위로 나를 떠받쳐주는 힘이 있으니까 이 힘과 이 힘을 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야. 그걸 합력. 다른 말로 알짜 힘이 0이다. 알짜 힘이 0이면 물체 운동은 변하지 않거나 여기는 알짜 힘이 0이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번 시간 필기는 안 적어놨어. 선생님 이게 두 번째. 알짜 힘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 힘이 운동 상태 변하게 할 거니까. 그러면 힘이 0이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정지하고 있던 건 계속 정지하겠지만 운동하고 있던 건 등속, 빠르기도, 방향도, 직선, 운동,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냐?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등, 속도,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등, 속도, 운동. 같은 말이다. 우리는 지금 정지 상태보다는 이걸 포커스로 한 번만 볼 거고. 그러면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체가 힘이 작용하면, 또 계속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 F는 ma. 아, 힘 작용하면 가속도가 있을 거다. 그럼 속도가 변할 거다. 그래서 얘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오, 그것도 가능하냐고? 그렇지.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등속, 원, 운동으로 방향만 바뀌는 경우도 있다. 우린 지금 포커스는 얘들이거든. 포커스, 방향은 그대로인데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고, 뒤에 가면 오늘 마지막 마무리 등속 원도. 빠르긴 똑같은데 원을 빙글빙글 돌아서 방향이 계속 바뀔 수도 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힘과 물체 운동인데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5번째 그래프로 운동을 표현을 할 거야. 항상 과학 시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식이 있다. 뭐 물을 거다? 그래프 물을 거다. 그래프 있다. 공식 생각해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 선생님 중3하고 똑같은데요? 당연하지. 중3 거 기본 베이스로 있는 거지.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은 물체의 알짜 힘이 0이다. 그러면 방향도 빠르기도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시간과 속력으로 이야기하겠다. 미안, 선생님이 한국말을 잘 안 써. 왜? 오래 써야 되거든. 많이 써야 되거든. 속력의 단위는 기본 단위 미터 퍼 세크로 고쳐야 돼.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러고 다 미터 퍼 세크로 고쳐야 된다. 그치? 그리고는 시간은 초 단위가 원칙이다. 그럼 등속되니까 이 세로 값이 빠르기니까 빠르기가 변하지 않았다. 됐지?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 가로축, 세로축이 성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들어가는 공식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뭐냐? V는 T분의 S. 그리고 가로, 세로에 있는 성분들이 얘들이니까 가로, 세로에 없는 걸로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 식을 변형. 누구는? S는 VT다. 그럼 얘들 둘이를 곱해라. 그게 곱했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되겠네. 그 그래프의 면적이 뭐가 될 거다? 이동한 거리가 될 거다. 됐지? 그러면 등속 운동인 경우에 자, 다시 하나 더. 시간에 따라서 거리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거리, 시간에 따른 거리. 요 그대로네. 그대로네. 그러니까 뭐가 돼? 기울기가 시간분의 거리가 될 거고 속력이 되는 거겠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돼야지. 등속 직선 운동이다. 가능하겠지? yes. 자, 그럼 등속 직선 운동 말고 그 다음 거 어떻게 되냐? 그럼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일정한 크기의 힘이 0이 아니다. 일정한 크기와 일정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럼 그 대표적인 게 탁 놓으면 확 떨어질 때 자유낙하 얘가 될 거란 거지. 그러면 힘을 주면은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을 하면 일정하다 등 힘이 일정하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들고 있던 물체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질량이 바뀌진 않아. 질량이 바뀌진 않으니까 F는 MA 공식에 의하면 요 값이 일정할 거니까 두 개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일 것이다. 그러면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치면 속도 변화가 일정할 거다.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가 무슨 그래프를 볼 거냐?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리고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프까지 볼 거다. 그렇지? 그러면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 그래프인 거야. VT 그래프를 정말 좋아해. 왜냐? VT 그래프를 보면 이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 곱하기 뭐? 가로 세로 축이 있으니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지. VT지. 그럼 VT 내려 공식에서 뭐? 공식에서 VT는 거리, 고비. 그러면 이 그래프 면적은 뭐다? 이동한 거리가 될 거다. 맞지? 그럼 기울기는 뭐 분의 뭐? T분의 V 되겠나? 아까 쌤 가르쳐 주실 때 뭐?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당 속도 변화. 뭐였지? 시간당 속도 변화. 가속도. 시간당 속도가 더해졌다. 얘가 A값,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VT 그래프를 좋아하는 게, 야, 가속도 이야기하는 그래프 할 것 없이 이 그래프 하면 가속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울기로. 거리 얘기할 것 없이 이 그래프로 거리 얘기 면적으로 다 될 것 같아. 완전 인기 짱인 거지. 됐나?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등 일정한 힘, 일정한 가속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의 값은 일정합니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아까 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성분이 있으면 얘가 들어간 공식을 생각을 하고 변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A는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시간과 가속도가 있었으니까 변형을 시킬 거다. 변형을 시키면 델타 V 속도 변화량이 AT다. 그러면 AT니까 그래프의 면적에 해당하겠네. 그래프 면적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가 3초고 가속도의 크기가 10이면 0초일 때 속도에 비해서 3초가 되면 30만큼 커진 거야. 속도가. 플러스 30만큼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나? 그걸 여기다가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처음에 쭉 이렇게. 됐나?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여기가 시간이다, 0이었다. 사실 원래 함수는 항상 제로가 있어야 되는데 제로 빼먹고 있었대. 원칙은 가로축, 세로축 성분과 단위와 제로는 반드시 적혀야 될 거다. 그러면 속도가 처음에 있는 걸 처음 들어볼 건데 V0래. 0초일 때 시간, V0. 처음 속도,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난 뒤에 얘들은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이러겠나?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 그리고 면적이 뭐? 이동한 거리. 됐지? 그럼 이 상황이라면 잠깐만. 혹시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 할까? 변화량. 무슨 변화량? 맞아. 델타 V지. 됐지? 근데 이 값은 위에서 공식에 의하면 위에서 공식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우리가 아는 게 성분이 문자가 여러 개잖아. 각각 문제마다 주는 게 다르거든. 그래서 델타 V는 AT 값이다. 이거는 저기서 봤을 때 얼마? V0지. 그러면 T 시간만큼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때의 속력은 V0 처음 속력에다가 속도가 변한 만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로 값으로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지.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해. 두 번째. 거리는 어떻게 하지? 이 그래프에서 거리? 면적이, 맞지? 그러면 가로, 세로 VT가 면적이었으니까 요 사각형 면적 더하기 위에 삼각형 면적 되겠나? 그럼 사각형은 가로가 T, 세로가 V0. 그러면 면적 S는 V0T 플러스 삼각형이지. 일단 2분의 1, 가로가
t, 세로가 at. 됐나?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 뭐 조금 겹쳐져서 보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될 거다. 응? 됐나? 자, 마지막 건.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잠깐만. 이 그래프에서 S는 뭐라고?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돼 있나? 쌤 알기로는 이런 것 같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이 꼴인 것 같은데? 이 참수. 맞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길까? 이 참수.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가능하겠나? yes. 여기서 1문. 괜찮나? yes.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할까? 자, 일단은 쌤 봤을 때 5번에 운동 얘기하는 게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어. 1번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운동을 했고 2번이 어떻게 가속도. 근데 어떤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했지. 그러면 선생님이 세 번째 거 해야 되는 건 지금 할 거거든. 물체의 힘이 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버스가 있어. 버스가 출발을 했다가 등속으로 다니다가 그래서 신호등 보고는 브레이크 밟아서 정지하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운동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자, 이렇게 두고 시간에 따라서 버스의 속력이 변할 거다. 버스의 속력이 변할 건데 버스 속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 버스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빨라질 거란 말이야. 빨라질 건데 1초 후에 속도가 40. 좀 심각하게 빠르다, 그지? 고속도로 있는 거. 자, 그리고는 2초 지나서 3초가 되었을 때 얘가 그때까지는 쭉 등속으로 가고 있었어. 같은 빠르기로. 그리고 5초가 되었을 때 얘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VT 그래프라 그랬었거든. 이렇게. 그럼 얘를 일단 A 구간과 B 구간과 C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좀 할게. A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초 동안, B 구간은 1에서 3초 동안, C 구간은 3에서 5초까지인데 이때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엑셀레이터를 똑같은 힘으로 꾹 밟았다는 거지. 그래서 왜요? 이 그래프에 기울기가 가속도이고 면적이 이동한 거리이다. 요걸 반드시 기억을 했어야 돼. 됐지? 그러면 얘들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다?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그러면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었다. 이렇게. 됐지? 그랬다가 이거 B는 갑자기 힘의 크기가 0인 거야. R점이 0. 그래서 R자 힘이 0이니까 바닥에서 버스 같은 경우는 마찰력만큼만 엑셀레이터 밟았다. 이렇게 돼서 어쨌든 등속 일정하게 속력이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그럼 브레이크 밟아서 느려진 거지. 그럼 이거는 느려졌다고? 쉽게 얘는 빨라졌다고? 이 용어가 좀 편하겠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렇게. 왜 빨라지고 왜 느려질까? 얘도 힘이 작용하기는 해. 그런데 힘이 작용하긴 한데 어느 쪽으로? 운동 방향으로 네가 가는 쪽으로 내가 힘 줄게, 밀어줄게 이렇게 되면 빨라지겠지.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운동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주니까 어쨌든 일정하게 속력이 느려졌다. 그래서 그러면 이동에는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각각 구간의 거리, A 구간에, B 구간에, C 구간에 이동한 거리.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니까 가로축에 1초, 세로축 속도 40, 2분의 1까지. 그럼 처음에 몇 미터를 갔느냐? A 구간은 20m를 갔어. 그렇지. B 구간은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가로 2초 동안에 40m/s로. 그래서 80m를 이동을 한 거다. 그러면
C 구간은 2초 동안에 40대 삼각형 면적. 얼마? 40m를 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도 돼? 혹시 너희들 평균 속력, 여기에서 5초 동안에 평균 속력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갑자기 평균 속력을 왜요? 우리가 평균 언제? 시험 치고 온갖 과목이 점수가 다 달라.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하는 거지. 그럼 얘들도 빨라졌다, 느려졌다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계산할 때, 뭐라고 하지? 숫자가 보이는 게 0하고 40밖에 없는데 이 두 개로 뭘 할까? 아니다. 중간에 이 속력 값들 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속력은 그냥 원래 시간분의 원래 거리 이렇게 돼야 되거든. 좀 중간에 변하면 총 시간분의 총 거리. 그럼 전체 몇 초 걸렸어? 전체 5초가 걸렸어. 얼마를 갔느냐? 네. 40m를 갔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평균 얼마? 28 되나? 됐습니까? 28m/s. 그래서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세로축의 속력이라고 해서 평균 속력이 보이는 게 아니다. 얘는 반드시 이 그래프에서 면적 이동 거리를 구해서 이 합으로 평균 속력을 구해줘야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건 거야. 이때 운동 방향으로 힘 빨라진다. 운동 반대로 힘 느려진다. 힘 안 줬다. 등속. 되겠나? yes. 그러면 좀 궁금한 건 얘들 둘이 힘의 방향은 반대. 맞지? 그래서 얘들 둘이 힘의 방향은 반대였다.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는 빨라지고 하나는 느려졌겠지. 가능하겠나? 일단 여기까지 필기. 자, 5번에 2번까지 필기를 했었고 버스 출발부터 얘기를 하자. 네, 지금 이제 5번까지 했고 힘이 작용했고 힘이 작용한 물체의 속력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힘이 작용을 해도 R자임이 0이라서 운동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래 그 여러 가지 힘 중에서 그래 한 가지만 할 거거든. 중력. 그러면 6번 중력이 도대체 뭐고 얘가 얼마의 크기를 가졌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중력이라는 게 있다. 아마 너희들 이렇게 접해본 적이 있을걸. 뉴턴이 이야기한 만류 인력. 이렇게 적어볼게. 만류 인력. 질량을 지닌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을 하더라. 모든 물체가 질량을 지녔고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어도 되고 붙어도 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여기 어떤 질량을 지닌 물체와 이쪽 거리에 어떤 질량을 지닌 물체가 있다. 제가 질량이 더 커서 그냥 쌤이 라지 m, 스몰 m이라고 준 거야. 됐지? 그럼 얘들은 질량을 지닌 물체 사이의 인력인데 질량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럼 질량이 크면 힘이 세져. 그래서 질량, 네가 세건 내가 세건 질량의 곱이 크면 클수록 힘 크기가 커지더라. 그치? 그리고 어떤 경우도 멀어지면 분명히 힘이 세게 작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과학적으로 항상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힘의 크기는 한마디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별밟기처럼. 거리 제곱의 반비례 멀어지면 약해지겠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크게 작용하겠다. 얘를 갖다가 공식으로 할 건데 둘 사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R만큼 떨어졌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 얘가 공식이 어떻게 해? F는 R 제곱분의 G, MM. 지금 라지지가 뭐예요? 라지지가 만류 인력 상수. 요 정도로 곱해졌을 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질량의 곱에 비례. 이렇게. 그 상수가 있구나. 거기 비례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쌤 잠깐만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만류력으로 이야기해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중력은 어떻게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당기는 힘 이렇게 봤었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그건 어떻게 봤느냐? 지구가 이만하다 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누가 있어? 사과나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뉴턴의 사과가 매달려 있었지. 맞지? 사과가 매달려 있는 이유는 뭘까? 중력이 없을까? 중력이 있어. 중력이 어디에? 지구 중심하고 사과하고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중심 쪽으로 사과를 당겨. 근데 사과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나뭇가지가 떨어지긴 왜 떨어져? 나뭇가지가 어디야? 나뭇가지가 위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가 R자임이 0이 되어서 매달려 있었던 거지. 이렇게 반대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떨어지는 이유는 떨어지지 않아도 매달려 있어도 떨어지고 있어도 이 아래쪽으로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아마도 일정하게 유지됐을 거다. 나뭇가지가 잡아당기는 게 약하냐 그대로 유지가 되냐 그 때문에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느냐였다.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 왜 사과나무를 그렸냐면 지구가 있었잖아. 그러면 거리가 멀면 힘은 약해지지. 그러면 사과나무가 이 거리에 있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요 높이에 사과가 있다가 좀 내려오고 좀 내려왔는 셈 맞지? 땅 밑으로 내려왔다. 자, 중력이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왜 안 변했지? 이렇게 이야기할게. 아까 물체가 있었지. 그러면 누구와? 지구와 사과가 있었으면 지구와 사과 사이 거리가 있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거리는 대부분이 지구의 반지름 R인 거야. 거기에다가 사과의 높이.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 얼마 안 돼? 얼마? 6,400km. 사과가 높이 있어봤자 3m 되겠나? 잘 안 될걸? 이러겠나? 요즘은 좀 낮게 사과나무를 만들거든. 일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한 2m 있다가 2m 있다 점점 떨어졌지. 1m 있다 바닥. 6,400에다 2m 더하고 1m 더해봤자 표시가 나 안 나? 안 나지. 요거는 선생님이 필기엔 적어두진 않았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언급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얘가 점점점 떨어졌다,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거리는 똑같은 걸로 치고 중력의 크기는 같은 걸로 하자. 이랬습니까? 요만큼 높이는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도 떨어지는 동안 무게 다른 말로 중력의 크기 이 값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이랬지? 일정하다. 그래서 쌤이 옛날에 고민 좀 했거든.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왜 중력이 똑같다 하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 6,400에다가 1m, 2m, 3m. 이렇게 되는지 몰랐다. 됐지? 그럼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를 F는 R제곱분의 GMM. 어차피 우리는 물리를 필수로 해야 될 건데 그때 공식 다시 나올 거거든. 유사한 게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력을 정확하게 질량 지났다 MM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물리는 거리의 제곱 반비례 억수로 많은 이랬지? 그래서 F는 R제곱분의 GMM 근데 그 특수하게 하나가 지구 하나가 사과였다면 했을 때 거리가 줄어든 것 같아도 똑같다. 얘를 인정. 됐습니까? 그러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체 사이의 거고 지구가 있고 물체가 있었으니까 그 중심 사이 거리고. 자, 그러면 떨어져서도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지구에서 사과까지 붕 떨어져 있지. 지면 닿이지 않았지.
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다. 마찰력은 접촉해야만 되는 거다. 거기에 의하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됐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아까 쌤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무게랑 중력의 크기랑 똑같다. 무게, 물론 웨이트거든. 근데 그 표현 잘 안 하고, 무게, 그냥 힘, 중력 크기. 얘는 어떻게 하냐? 쌤 좀 전에 알려줬잖아요. R제곱분의 GMM이라고 하지만, 그럼 여기에 지구 반지름, 만류력 상수, 지구 질량, 물체 질량.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계산을 한 게 9.8인 거야. 이랬나? 9.8 M.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9.8 좀 귀찮지 않아? 맞지? 그래서 야, 계산기로 어차피 다 할 건데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어차피 계산기로 할 건데 그 중요하지 않아. 10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MG 쓰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10M 중력 가속도 상수를 얼마로 하자? 10으로 하자. 이렇게 볼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G, 중력, 가속도, 상수가 이 값을 대략적으로는 10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도 괜찮겠다. 그치? 나중에는 학교에 거 따라해서 9.8을 한다, 10으로 한다 이렇게 단 해서 적힐 거거든. 이랬지? 그러면 자 하나만 더 하고 선생님이 자 물체가 정지 상태였다. 하나, 둘, 셋. 몇 초일 때요? 라고 하니까 0.1초일 때, 0.2초일 때, 0.3초일 때. 하나, 둘, 셋. 쌤 놓을 수가 없다. 분필이 깨지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잠깐만, 우리 가속도였지. 얘는 1초마다 10m/s씩 변화하더라. 이 얘기니까 다른 말로 0.1초 동안은 1m/s씩 변화를 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정지. 이때는 속력이 1, 속력이 2. 이거 속력 3. 나 쌤 되게 궁금한 게 있어. 뭐냐면 여기 요만큼 갖는 거리가 얼마일까? S1. S는 근데 이거 고민된다. 속력이 0이었거든? S는 VT지. 시간은 0.1초가 걸린 거 맞는 것 같아. V를 뭐 해야 돼? 뭐 할까? 0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1까지 되었지. 그치. 그러니까 절반으로 0.5로 생각을 할 거거든. 잠깐만. 봐봐. 그러면 이게 아까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가 있었거든. 여기 잠시 그릴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있었다. 속력이 쭉 해서 아까 얼마까지 증가했다? 40까지 증가한 거지. 맞지? 몇 초일 때? 1초일 때 이렇게 된 거야. 혹시 그러면 이동안이 몇 미터지? 이동한 거리가 40, 이제 20m. 20m. 그럼 일정하게 증가할 때는 1초 동안에 20m 간 거야. 그럼 평균 속력은 1초 동안에 20이지. 20이지. 0에서 40까지 가는 절반. 20이 되는 거야. 일정하게 증가할 때는 딱 중간에 거. 왜냐면 잘 생각해봐. S는 VT잖아. 그치? 그러면 요렇게 되면 아까 흰색 그래프로 갔지만 파란색 그래프인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평균. 우리가 선택이 좀 높고 낮고 이렇게 있었을 때 똑같은 걸로 하면.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만큼을 여기로 메꿔서 넣으면 오케이. 이해가 되겠나? 됐습니까? 괜찮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처음에서 0에서 속력이 1까지 됐지. 그럼 평균이 얼마? 0.5. 0.5로 간 중간값, 단값으로 이야기한다. 선생님이 일정하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
반값으로 이야기를 잘한다. 0에서 1까지 반값 0.5. 됐지? 그러면 S는 V, T. 글씨가 조금 작긴 하다, 그지?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구간 어떨까요? 거리가 S1, 이 구간 S2랄게. 됐지? 이건 평균 속력 얼마? 1과 2 사이 1.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속력이 1.5로 역시나 0.1초 동안. S는 V바 T. 지금 여기 뭐예요? 평균 속력. V바 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얼마? 1대 3이 될 것 같은데. 맞나? 그 다음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 S3는 2와 3. 평균이면 2.5. 그치? 그럼 2.5에다가 0.1초라니까 1대 3대 5처럼 되겠지? 그치? 그럼 거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있다가 선생님이 그래프로 쫙 한꺼번에 정리해 줄게. 여기까지 필기. 선생님 3번에 지구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는 물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 형태를 보여줬거든. 그럼 이걸 갖다가 선생님 사실은 학교 책에서는 9.8 할 때도 있고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할 때도 있대. 오케이. 근데 편의상 일단 10으로 볼게. 10으로. 그러면 네 번째가 저렇게 중력에 의한 물체가 운동을 한다면 과연 과학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알아낼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들고 있었을 때 정지였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시간이 제로일 때 속력은 0이었다. 그리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했는데 그때 과연 어땠느냐?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그리고 몇 초인지 모르겠는 T초일 때. 그러면 1초일 때는 속력이 분명히 10이 됐을 것 같고 2초가 되면 여기서부터 또다시 1초가 증가했으니까 속력이 얼마가 될 거고 속력이 20이 될 거고 3초가 되었다면 속력이 얼마가 되느냐? 30이 될 거다. 이렇게 된 거지. 얘들은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VT 그래프에서 V는 V0 플러스 AT가 적용이 돼. V0가 0초 처음에서 속력이라서 0이었다. 더하기 속력은 그러면 중력 가속도, 가속도를 10으로 했을 거니까 10 곱하기 T가 될 거다. 그래서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속력은 10, 20, 3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T초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하면 T초가 됐을 때는 저게 속도가 10T가 되겠지. 10T가. 그러면 자 시간에 따른 속도 쫙 있었는데 이 기울기가 가속도가 될 거고 10m/s 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시간 t일 때 그때의 속력이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10t가 될 거고 이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한 거리에 해당할 거다. 선생님 아까 이동한 거리 공식은 V0 T 플러스 2분의 1 삼각형이었지, 그지? 가로가 T, 세로가 AT. 기억나나?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V0는 0이었던 거고 A 값은 10으로 볼 거니까 이게 V0가 0이라서 없어지지. 2분의 1 곱하기 A 10. 이게 얼마? 5. 결국은 자유낙하 할 때니까 거리가 높이인 셈이다. H는 5T제곱. 선생님 이렇게 잘 갈게. H는 5T제곱. 그럼 무슨 상황이냐? 여기서 정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왔을 때 0.1초일 때까지 이 빨간 거리가 얼마냐? 그리고 아까 요만큼이라고 했지. 0.5T제곱. 5T제곱. 5T제곱 말을 잘못했다. 5T제곱. 5 곱하기 0.1 곱하기 0.1 나오는 거지. 맞지? 그리고
자, 그럼 이만큼 0.2초가 됐을 때까지 이만큼 거리가 5t제곱. 5t제곱. 이 높이였으니까 얘들은 요거 두 개 더 해야 되는 거지. 맞지? 더 해야 될 거니까 2 곱하기 0.1. 5. t. 0.2의 제곱. 0.2 곱하기 0.2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은 이거 합하면 2 곱하기 0.1이잖아. 0.2였으니까. 밖에 나오나? 이게 1. 됐습니까? 그래서 중3 때 우리가 충분히 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 h는 5t제곱 얘를 기억을 해야 된다. 됐지? 오케이. 자, 요거 필기를 하고 선생님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할게. 요거 필기. 그럼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있는 거는 이건 필기는 안 할 건데 5번째, 만약에 중력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예를 들면은 폭포가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폭포가 아래로 떨어진다. 번지 점프 할 때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아래로 떨어진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기상현상 나타날 때 데워지면 가벼워진 것은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식어서 물방울이어서 커져서 무거워지면 아래로 떨어진다. 맞지? 그런 거 기상현상 다 중력 때문이다. 그 다음 지구가 있었을 때 지구 옆에 돌고 있는 천체가 하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데 얘는 왜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을까? 지구하고 달하고 서로 당기는 중력이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왜 달이 우리 옆에 돌지 지구가 달 옆에 안 돌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고 학생이다. 이리 와봐라 했는데 선생님 오시오 이러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질량이 훨씬 더 크고 질량이 작고 가벼우니까 그렇게 똑같이 힘이 작용해도 가벼운 게 그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더라. 등속 원운동. 이랬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등속 원 운동을 하고 있는 달 얘를 갖다 우리가 위성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요거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었대. 그러니까 며칠 그래 11월 달에 우리나라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또다시 인공위성 갖고 떠나게 될 거도 있거든. 그때 무슨 위성? 인공위성. 하늘에 달처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 사람이 만든 거 띄울 거다. 그치? 물론 얘를 띄우기 위해서는 발사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발사체. 그 발사체가 일반적으로 로켓. 근데 로켓, 너희들 옛날에 뭐 들어봐서 알겠지만 페어링 분리, 1차 분리, 2차 분리 이런 식으로. 왜냐면 되게 무겁거든. 그래서 연료 이만큼 싣고 가다가 이 연료 다 쓰고 나면 탁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연료 쓰고 또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되니까 발사체에서 떨어진 얘들은 지구 주위 우주 쓰레기 들어봤지?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지구를 떠나지 않고 옆에 역시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얘들아 그런 게 예시가 여기 있을 거다. 그럼 우주 발사체에서 나온 우주 쓰레기가 왜 지구 옆에 돌고 있을까? 중력. 이해되겠나? yes. 그래서 달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에 도는 것도 다 중력.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필기는 안 하고 넘어갈게. 자, 큰 6번 해야 되나? 한 번만 봐줘. 좀 헷갈려. 큰 7번이가? 네, 큰 7번.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두 개를 비교를 할 거거든?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와 자유낙하는 물체. 7번이 뜻이 뭐냐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있대. 그리고 자유낙하한 애가 있대.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결론부터 알려줄게. 자유낙하하는 건 너희가 아까 들었을 때 그래프가 V, T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쫙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늘어나지 그치? 그때 요거 퍼즐 조각처럼 조각들이
생겨날 거다. 요거하고 똑같은 조각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1초 동안에 하나라면 1에서 2초까지는 3개. 1, 3, 5, 7만큼 누적해서 자꾸 커질 거야. 1, 3, 5, 7 누적해서 커질 거니까 H는 5T제곱. T제곱 값은 1, 4, 9, 16. 1, 1, 3, 1, 3, 5, 1, 3, 5, 7. 이렇게 될 거란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유낙하한 물체는 첫 번째 1, 3, 5, 7. 1, 3, 5. 이런 식으로 쫙쫙쫙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쟤들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내가 이 위에 들고 있던 물체를 옆에서 빵! 총알 쏘듯이 아니면 때리듯이 어쨌든 가격을 해서 힘을 주는 거야. 힘을 주면 내가 계속 따라가면서 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탁 떠나는 순간 속력이 있을 거라고. 그치? 딱 떠나는 순간 속력이 있을 건데 그 이후로 내 손 떠났지? 떠나고 나면 얘들이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렇게 운동을 한대. 수학 시간에 봤을 때 포물선 운동을 한대. 왜요? 라고 이야기하면 얘들은 내 손을 떠났잖아. 그치? 내 손을 떠나기 전에 내가 힘을 주면 얘가 속력이 생겨. 속력이 생기는데 떠나서 갈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이렇게 연사로. 이랬나? 연사로 찍었을 때 얘를 갖다가 나중에 필름으로 캡처해서 다다닥 찍어보면 옆으로는 일정한 속력이 돼. 근데 세로로는 등가속 운동하고 똑같아. 1, 3, 5, 7.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수평 방향으로 이 물체가 날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힘을 안 줘. 가고 있는데 때리진 않아.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도 운동. 그런데 연직 방향, 아래 위. 이거는 뭐가 작용할 거냐? 중력의 힘이 작용할 거다. 이 물체의 질량이 만약에 2kg이었다면 어느 순간에도 얘들은 2 곱하기 9.8 또는 2 곱하기 10 이만큼의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나 9.8n만큼. 됐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면 1초마다 사진을 찍으면 가로로 간 거리는 똑같을 거다. 가로로 간 거리는 똑같을 건데 세로로 떨어지면 1, 3, 5, 7 이만큼씩 떨어지는 거야. 이랬습니까?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 거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은 다르더라.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0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유낙하시킨 애나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동시에 같은 높이를 지날 거다. 높이는 똑같을 거다. 얘가 간격이 좀 넓어서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1, 3, 5, 7을 높이만큼 요만큼씩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럼 얘들도 떨어질 때 똑같이 1, 3, 5, 7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 그래서 세로로 떨어진 건 완전히 똑같나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치? 그러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얘가 우리는 중요한 건데 어떤 운동을 했다고? 포물선 운동을 했다고. 포물선 운동을 했는데 얘들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일정하다. 우리는 힘이라고 쓰고 가속도라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힘이 일정하면 누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그래서 아래로 속력이 계속 증가할 거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그럼 힘이 얼마예요? 2kg이면 9.8m, 예를 들어 19.6N. 이쪽으로 똑같이
힘이 변하지 않고 중력이 작용할 거다.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쌤이 이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여기까지 그대로 줄게. 자, 하나가 더가 뭐냐면 조금 심화 내용이긴 한데 자, 여기에 빌딩이 있어. 빌딩이 20m인데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였다. 20m 높이에서 여기 빌딩 이렇게 있었는데 A, B, C 이렇게 발사대가 있었어. 그래서 이 공을 갖다가 쭉 밀어낼 거라고. 이랬나? 이렇게 입체로 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있었다. 여기에 물체가 나란히 포개되어 있어서 우린 단면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얘가 누구는 여기 떨어지고 누구는 여기 떨어지고 누구는 이 멀리 떨어진 거야. 됐나? 그러면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10m, 여기가 20m, 여기가 40m 지점인 거야. 떨어진 데가. 왜 그래 됐을까? A 물체는 B 물체는 C 물체는 떨어진 지점이 다르지. 그치?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너희가 뭘 생각하냐면 일단 자유낙하를 할 거다. 자유낙하는 어떤 경우가 자유낙하냐면 중력만 작용해. 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요? 아, 공기 저항을 무시를 할 거야.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자유낙하인 거야. 중3 때 우리 이미 했는데 자유낙하는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처음의 속도는 0이다. 그리고 중력만큼의 크기가 계속해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저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건데 그럼 A, B, C가 다른 이유는 옆으로 던진 게 달라서 그래. 옆으로 던진 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옆으로 날아갔지. 공식이 두 개가 필요해. H, OT 제곱. 아하, 낙하 높이. 낙하 높이는 H는 OT 제곱. 일단 낙하 높이로 몇 초 만에 바닥에 도달하는지 재야 되는 거야. 아까 너희들한테 제시하는 게 20m지. 그치? 2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몇 초에 도달하게? 20은 5 곱하기 T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몇 초? 2초. 그렇지. 그럼 얘들 바닥에 따라 도착할 때 하나, 둘, 셋, 빡! 동시인 거야. 얘들 동시에 지면 도달. 왜 그래요? 왜 동시에 지면 도달합니까? 라고 하면 질량에 관계없다.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가속도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낙하 높이 H가 모두 같다. 낙하된 높이가 똑같은데 H OT 제곱으로 나왔는 게 가속도 때문이었잖아. 걔가 일치할 거니까 지면을 도달하는 시간이 똑같겠지. 그래서 H는 OT 제곱이라서 동시에 지면 도달한다. 질량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냥 2kg이면 2 곱하기 9.8의 힘, 3kg이면 3 곱하기 9.8. F는 ma거든. 결국 가속도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세로로 떨어진 시간은 똑같은 거야.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두 번째 공식이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 이게 R이 있다. R.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거든? 보통 거리는 뭐라 하지? 거리는 S는 VT지. 그치? 그럼 얘는 R은 VT인데 이때 이 T를 갖고 와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2초가 있었지. 2초를 두고 그러면 얘들은 A는 속도가 얼마? 5였는 거야. 그래서 2초 동안 떨어집니다 했는데 10m를 간 거지. 됐나? 그럼 얘는 VT? VT 2초 만에 요만큼 왔으니까 10? 맞지? 그럼 얘들은 V가 20 해서 2초 동안에 40m를 갔다. 가능하겠나? S. 이거 무조건 순서 꼭 기억을 해야 돼. 항상 우리가
낙하 높이를 주거나 몇 초 후에 도달한다 주는 거야. 낙하 높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도달 시간을 갖다가 꼭 찾아내야 돼.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줄 거거든. 이 도달 시간을 여기 대입을 해줘야지.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 R은 VT가 나올 거다. 그러면 거꾸로 야 날아간 거리가 20m인데 2초 걸렸다? 이렇게 된 거지. 2초 걸렸다. 얼마로 던졌어? 이거 옆으로 던질 때 그 속력이 10이었다. 이랬나? 그래서 여기 수평으로 던진 속력이 50, 20 이렇게 다를 거니까 멀리 날아가고 가까이 날아가고 이렇게 되더라. 이해됐나? yes. 그러면 지금 쌤이 수평으로 던졌다. 쟤들은 포물선 운동을 하더라.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건 이렇게 얘들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중력의 힘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만약에 지구 조건이라면 이건 지구 조건이라서 그래. 다른 천체에 달에 가거나 달에 가면 중력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 속도 변화가 달라져. 그걸 응용으로 낼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천체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달에 가서 공을 위로 던지면 훨씬 더 위로 멀리 나갈 수 있겠지. 그치? 그 지금 떨어지는데 시간 오래 걸릴까? 짧게 걸릴까? 지구라서 5t제곱이었겠지. 그럼 중력 가속도가 작으니까 이 값도 아까 우리 2분의 1 V는 V0t 플러스 AT였고 S는 요거 적분 또는 T 곱하는 아까 사각형 가로가 T, 세로가 V0. 아하, 쏘리. 그 표정 이상했는 이유를 알겠다. V0t 플러스 삼각형으로 2분의 1 AT 제곱이었지. 사실 2분의 1 AT 제곱. 요 가속도가 달라지면 도달하게 되는 높이가 같았을 때 시간이 달라지겠지. 가속도가 작다? 시간이 훨씬 더 길다. 그러면 떨어뜨렸을 때 지구는 뚝딱 했을 건 달은 아직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떨어질 거다. 됐지? 여기. 그러면 여기 있으면 심화적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다. 여기서 있잖아. 하나를 옆으로 던져. 하나를 던져. 그리고 여기엔 하나를 자유낙하를 시켜. 하나를 던져봤자 얘는 포물선 운동을 할 거고 자유낙하 시켜봤자 똑바로 떨어질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를 동시에 던지거나 동시에 자유낙하 시키지. 그러면 얘들은 만난다. 만난다. 근데 A가 속도가 빠르면 위쪽에서 만나고 A의 속도가 느리면 아래쪽에서 만난다.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얘가 날아가는 거 수평으로 이동한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갈 거니까 R은 VT란 말이야. 그럼 분명히 수평으로 A 있는 데서 B 있는 데까지 얘가 일정할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속력이 컸다면 시간은 짧게 걸리겠지. 몇 초 안 돼서 갔을 거라고. 그래서 A가 내려가는 만큼 B도 똑같이 내려갔겠지. 그래서 천천히 던지면 얘가 가는 동안에 시간이 가는 동안 오래 걸렸지. 오래 걸린 그만큼 쭉 내려가겠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여기서 A에서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을 시도를 한다는 거지. A는 던지고 B는 떨어뜨리고. 그럼 가면 무조건 만나. 무조건 만나. 근데 어디서? 아래쪽에서 만날 땐 A의 속도가 느리면 위에서 만날 땐 A의 속도가 빠르면 어차피 얘들 똑같은 높이로 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됐을 거니까. 됐지? 그럼 위쪽에 만나게 하려면 빨리 던지면 되는 거고 아래쪽에서 만나게 하려면 천천히 던지면 되는 거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쌤 아까 이거 순서 중요하다 그랬다 그지?
얘들이 응용 문제로 나올 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yes. 그러면 이거와 함께 8번 뉴턴의 사고 실험. 이 사고는 사고가 아니고 생각만 할 거야. 뉴턴은 실험으로 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까 보니까 빨리 던지니까 떨어질 때까지 멀리 날아가더라. 그러면 사실 지구가 완전한 구형은 아니지만 동그랗게 생겼다 치면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물체를 던졌다. 그럼 천천히 던지면 여기 떨어질 거지만 좀 더 빨리 던지면 이렇게, 더 빨리 던지면 지구를 따라 돌 수도 있을 거다. 진짜 빨리 던지면 휙 날아간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점점점 A보다 B보다 C보다 빨라지면 멀리 날아갈 거니까.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들어봤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태평양 바다 지나서 미국까지 엄청 빠른 속도면 끝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속도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거든. 그 속도만큼 되면 날릴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자,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구 모양 동그랗지.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겠다는 거야. 확대를 해보면 지구 중심 쪽으로 되었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8km 갈 때 지구 중심 방향, 높이 방향으로는 5m. 사실 그림의 비율이 안 맞는 거다, 그지? 8km나 5m나 별 차이 안 나지? 실제로는 이게 8km 갈 때 지구가 5m 떨어져. 지금 5m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면 H는 5t제곱. 자유낙하했을 때. 그러면 1초 동안에 5m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된 거야. 그러면 지구는 완전한 구형은 아니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울퉁불퉁할 건데 지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8km 갈 때 5m 뚝딱 떨어지는 걸로. 그러면 속력이 8km/s로 되는 속력으로 어떤 물체를 특정 높이에서 던지면 지구를 따라서 영원히 돌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운동? 등속, 원, 운동. 그럼 이보다 좀 빨라지면 진짜로 우주로 떠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아까 지구에 등속 원 운동하는데 그렇지 위성이 있다고 했잖아. 인공위성도 있고. 맞지? 그럼 걔들은 계속해서 지구 중심 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할 건데 얘들 방향이 매번 바뀌지. 그렇지? 방향은 지금 지구 중심이지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봐. 방향이 계속 바뀌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등속 원 운동하는 이유는 뭐냐? 등속 직선이 아니잖아. 일정한 크기의 구심력이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매번 변화하는 걸로 작용을 하더라. 그런데 이 구심력은 사실 방향이 어떠냐? 운동하는 그 원 운동에 대해서 수직으로 힘이 작용한다. 운동 방향, 접선 방향. 운동 방향, 접선 방향이었었거든. 그거하고 수직으로 구심력이 작용한다. 이해됐나? 구심력이 작용하더라.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건데 오늘 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표현을 갖다가 선생님 다 알려줬어. 물리적인 표현. 앞으로 계속해서 물리가 한 3시간 정도 될 거고. 그러면 물리할 때 일단 속력, 속도, 가속도, 시간, 거리 얘들이 있을 거고 그때 우리의 포커스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은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고 그 힘 중에서 중력을 이야기하겠다. 그럼 중력은 행성마다 천체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포커스는 지구. 지구 하나를 제대로 하면 응용 문제는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거다. 맞지? 그럼 지구에서 중력은 어떻게? 그래, 중력 가속도 계산해보니까 9.8 정도더라. 대략 10 정도로 생각하면 H는 5T제곱. 또 9.8이면 어떻게 해요? 9.8이면 10 했을 때 5잖아. 9.8 하면 4.9가 될 거다. 4.9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얘들, 빨리 던지면 포물선 운동을 하되 멀리 날아갈 수가 있고,
천천히 던지면 포물선 운동하되 멀리 날아갈 수가 없다. 그럼 응용 문제로 속도가 다르게 되면 똑같은 높이였을 때 떨어진 시점은 똑같지만 수평으로 간 거리가 달랐었다. 그거 응용해서 우주선 발사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적당한 속도가 되면 계속해서 따라서 돌 수도 있다. 이해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